삼성이 앞으로 웨어러블과 관련된 무언가를 할 때 거기에 함께 발맞춰서 새로운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 그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이 관계됐었을 때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혈당 체크, 심전도 체크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거는 기회를 주고 있고 기회를 주고 해서 돌파한다면 매수해야 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다른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자, 지금 우리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는 그 요소는 뭐가 있을까? 변수는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홍콩, 중국 이쪽이 상당히 좀 안 좋기는 하고, 외국인도 어쨌건 선물을 자꾸 매도를 하고 있어서 좀 기분이 찝찝합니다. 그렇죠. 현선물 한번 실컷 팔아내고 뭐 원인도 정확하게 나중에 이유를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그날 2조 넘게 왜 그렇게나 팔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처럼, 그런데 뭐 팔 만큼은 팔았고 수급의 악재라는 것은 매를 맞을 건 맞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도 적정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번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좀 냉정함을 갖고 찾아본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뭐 앞선 미국 글로벌 서버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좋아질 수, 반도체 섹터는 어쨌든 함께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비메모리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파운드리 팩과 더불어서 그것과 관련돼서 이번 실적이 메모리는 솔직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를 통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1차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지금은 인공지능 쪽으로만 뭐 CXL 이런 쪽으로만 막 쏠림 현상이 있었지만 그 아랫단으로 지금 뭐 SK 반도체, 고영, 그 다음에 오늘 뭐 이런 종목들로 종목이 확산되는 GST라든가 이런 전통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확산되어 가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안에서 저는 뭐 DDR5를 예전에 메모리 쪽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좀 재미는 없어요. 그 안에서 종목들을 좀 압축시킬 필요가 있을 텐데, 가장 DDR5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이제는 TLB라는 종목이, 그래서 그 어떤 종목군 안에서 좀 추려내는 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텍, TLB 이렇게 좀 추려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좋은 것은 삼성이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비메모리를 계속 가야 될 때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이 저희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그래서 가온칩스, 에이징랜드가 번갈아 가면서 대장의 손을 번갈아 가면서 가고 있다.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무거운데 무겁지만 갈 때는 가주더라 라는 마음으로 조금 무겁게 움직이지만 나의 타이밍에는 간다라는 것은 아직은 매수의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삼성전자에게 다른 밸류를 준다면 삼성전자가 10만 원 가려면 메모리로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비메모리로 가야 될 때 새로운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은 디자인 하우스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GST 올라가고 고영 SK 반도체 올라가는 것을 보니 섹터가 좀 확산될 수 있음을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큰 틀에서는 반도체 온기 확산이라는 것을 큰 틀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섹터에 대해서 이 테마 섹터 수담회를 즐기실 수 있는 좀 심리적 유두리가 있다면 이 시장이 생각보다 해볼 만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되는 섹터, 앞으로 좀 수급이 몰릴 것 같은 섹터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이번에 갤럭시 링 발표했었을 때 제가 얼리 어답터가 아니라서 이런 것들이 좀 느린데, 링을 발표했었을 때 이것은 충분히 올 하반기에 출시한다, 이제 상용화 된다는 것이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대감이, 연속성이 계속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에 기대치가 많이 반영된 것이 없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일단은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네가 상한가를 갔다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서 조금 더 다르게 보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게 예전에 그 갤럭시 그 플립이 그 뭐죠? 그 톰 브라운과 콜라보레이션 제품했었는데 링이 구찌랑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봤는데 이게 예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차치하더라도 앞으로 향후 기대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 지금 주가는 오른 것이 없다. 실제로 비전 프로가 그래요. 출시는 할 건데 하긴 할 건데 기대감이 없어 주가 다 빠져 있다가 그 다음에 슬금슬금 이제 출시 앞두고 올라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시간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아직 안 올라왔다라고 보여져요. 인터플렉스만 리포트를 통해서 반응을 보였었고 인터플렉스는 실제로는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삼성이 앞으로 투자하게 될 웨어러블과 관련돼서 FPCB에 대해서 성장성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를 중심으로 보시되 그 다음에 뭐 지니틱스라고 해가지고 전용 터치 IC 그것과 관련된 팹리스 업체인데 지니틱스도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 그 다음에 하이디비라고 있어요. 스마트폰 워치 뭐 이거 관련주로 해서 저도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찾아봐서 나왔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막 이것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로만 초이스해서 드릴 수 없다는 점을 해서 종목군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눈에 뜨는 것이 드림텍이라는 종목인데 이 드림텍은 지금 삼성전자 향으로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총도 굉장히 크고 지금 8천억이 넘죠. 그래서 시총도 큰데 주가 자체가 좀 무겁긴 한데 지금 이쪽과 관련돼서 스마트 의료기기, 지문인식 센서 모듈 이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있어서 이런 웨어러블과 관련된 이쪽과 관련된 삼성이 앞으로 웨어러블과 관련된 무언가를 할 때 거기에 함께 발맞춰서 새로운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종목 이것을 막 공부하다 보니 일단은 바닥권에 있는 종목은 테마니까 이제 지니틱스 하이디비 눈에 보였고 실제로 삼성향이라는 것은 드림텍이라는 종목 조금 무겁다, 시총은 크다라는 점. 그 다음에 웨어러블 로봇이 관계됐었을 때 실제로 이것이 어디다 쓰냐면 그 몸 건강 체크를 상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쓰는 그 다음 버전이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셨나요? 그 영화 보시면 톰 크루즈가 영상 화면을 쫙 이렇게 하면은 벌어지잖아요. 그런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걸로도 쓰겠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혈당 체크, 심전도 체크거든요. 그러면 그거랑 연결돼서 볼 수 있는 것은 셀바스 A, 셀바스 헬스케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뭐 주가는 좀 미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 자꾸 기술적 얘기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보고 째려보자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그 셀바스 AX,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AI까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스카이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아까 바이오도 막 말씀드렸지만 종근당도 거기에 발맞춰서 바이오 조종망 받을 만큼 받은 자리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테마의 순환 매수에서 어저께 좀 이슈로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갤럭시 링인데 뭐 충분히 테마의 한 자리는 차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그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 비전 프로 이쪽에 네네. 가장 큰 그 대장주라고 좀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비전 프로가 30초 만에 그게 다 매진이 됐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네. 근데 그것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수량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오는 파급 효과가 앞으로 계속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에 대해서 원래 제가 좋아했던 게 이게 갈 때 무조건 컨텐츠를 봐야 된다 해가지고 4x4랑 스코넥에 굉장히 집중했었는데 이것이 올라올 동안 뉴프렉스랑 이제 선익시스템 이런 것들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꼭 이거는 무거워서 못 가네라고 하면 꼭 그 다음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내심과 관련된 마인드 컨트롤이 되게 어렵다라고 해야 될까?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 해운주들 가고 가스주들 갈 때 그 다음에 나왔을 때 뭐랬냐면
이 템포라면 사료주들 가야 되는데 했는데 안 가서 이거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또 갔거든요. 4x4 이거 스코넥이 갔다면 그 다음번에는 뉴플렉스, 선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리포트와 발만 쳐서 가고 있으니 내 때가 되면 간다라는 적당한 인내심도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뉴플렉스는 이제 돌파했으니 여기서 매수 의견을 드린다는 거 저거 뭐 의미가 없고 그런데 뉴플렉스가 갔으면 이것 때문에 마이크로 LED로 갔을 거였으면 선의 시스템이 오늘 따라갔어야 되는데 못 따라갔으니 나의 타이밍을 어떻게 말씀드리겠지 좀 머리가 벅벅 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종목별 차별화가 힘들어요. 지금 주식시장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장세입니다. 그래서 진짜. 결국 그 테마가 됐든 섹터가 됐든 대장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아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제가 이런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섹터별로 두세 종목만 뽑아놓고 내가 진짜로 투자하고 싶은 섹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두세 종목만 뽑아놔서 종목군을 30개 정도로만 압축시켜 놓고 계속적으로 보시는 것이 오히려 투자 마음을 유지하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거 내가 봤던 건데 이거 가네 막 해서 막 이것저것 다 보면서 어설픈 추격 매매하지 마시고 지금 이제 우리는 다 아는 게임을 하고 있어요. 로봇, 인공지능 뭐 다 정보를 몰라서 수익이 안 내는 이런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뭐 오늘 CXL 올라간 거 인공지능 올라간 거 우리가 몰랐나요? 다 아는 거잖아요.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차피 못 사는 섹터 알고 보고 있었는데 올라가네 이러지 마시고 이 섹터는 내가 진짜로 투자할 수 있는 섹터다라는 섹터군에서 종목을 3개, 4개 뽑아내셔서 그런 종목군들 안에 30개를 압축하시고 어떠한 종목을 계속 보시다 보면 그 타이밍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보던 종목을 내가 매일 보던 종목을 조정해서 여기서 매수해도 되겠는 것과 안 보던 곳에 올라가네 사는 것과는 대응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종목을 이것저것 많이 막 종목 250개 보는 것 그것이 수익의 기회를 많이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섹터 혹은 종목들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올해 많은 분들이 하시지만 저도 12월 달이 연말이 되면 올해는 어떤 섹터가 좋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저도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난 저를 반추해 보면서 돌아볼 때 그렇지 뭐 좋게 봤던 건 다 갔네. 안 간 게 항공이었거든요. 우주항공, 우주와 관련된 것. 근데 항공운주가 지금 기간 조정을 예쁘게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달려가고 있고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 기준에서 지금 이거는 기회를 주고 있고 기회를 주고 해서 돌파한다면 매수해야 되고 있다.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항공우주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주 산업은 색다른 영역으로 진입하는 것이고 이 안에는 방산과 6G 자율주행이라는 모든 4차 산업의 끝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올랐네 떨어졌네 이러한 이슈를 접근할 수 없다라는 것 단순히 우주항공청 이것이 아닙니다. 앨런 머스크가 앞으로 자동차로는 뽑을 만큼 뽑아 먹었어요. 자동차로서는 치킨 게임의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다음에서 무언가를 뽑아 먹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생체 그쪽 그때 그건 뉴럴링크는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스타링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돼서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저 오늘 본심 방송 다 할게요. 한국항공우주랑 인텔리안 탱크를 제가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근데 이거 탈락이에요. 이렇게 돼 있었으면 안 돼요, 주가가.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도 인텔리안테크 되게 좋게 봤거든요. 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랬는데 제 기준에서 이거 탈락이에요. 이거 주가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주항공을 투자를 했는데 우주항공을 투자했는데 섹터 좋게 보고 수익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인텔리안테크를 비중을 넓혀놨었는데 이제는 다시 적정한 타이밍에 줄여서 이제는 한국항공우주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좀 나눠두시고 지금 탄력이 가장 좋은 건 AP성이에요. AP성과 세트레가이. 그러면 우주항공을 좋게 보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타이밍을 잡아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저는 올해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 안에서는 여전히 투자 기회가 많다.
그러면 저는 올해 초부터 계속 보고 있었으니 투자 타이밍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좀 지금 내가 몰라서 수익 못 내는 때가 아닙니다. 그럼 나의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우주항공과 관련돼서는 우주항공청이 든다라는 것을 자꾸 써먹으려고 해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텔리안 테크를 좋게 봤던 것은 아마존으로 추측되는 A사가 지금 일반 기업들이 위성을 쌓아 올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위성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세상인지를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각국이 적어도 위성을 자기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결국 방산으로 귀결되면은 다 쉬워져요. 이제 뭐 6G라는 것도 결국 방산이고 로봇,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로봇이 필요한 이유가 치킨을 튀기려고 로봇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끝에는 방산으로 쓰이겠지. 방산의 밸류를 받으면 그것이 진짜 그 밸류의 진짜가 보여질 거야 라는 말씀을 예전에 로봇 할 때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코스트 로보틱스 LIG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주항공은 아직 충분히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원히 변치 않을 테마 중에 하나는 우주항공이다.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증시 흐름, 물론 그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일본 증시는 잘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배 아픈데 한국도 결국은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거 기다릴 수 없어요. 오히려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미국 빠지면 안 올랐다고 한국 증시 오를까요? 아니겠죠. 오히려 중국 증시가 올라가 주길 바라는 것이 우리 증시에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는 들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정책적인 면에서 경각심을,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본이 저렇게 했잖아요. PBR 1배는 소명해라 라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주주환원 정책이 돼야 되고, 그거는 당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이것만 강제화 시켜도 진짜 이것 되면 우리나라 증시 3,600 간다라는 제 리포트였는지 유튜브인지 네. 생각이 안 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삼성물산이 엄청 좋은데 이게 뭐가 어떻게 꼬였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게 뭐가 어떤 주주인지.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래, 너희들이 꼬인 거는 인정해 줄 테니 대신 상장도 물적 분할도 많이 하지 않니? 그러면 수익 난 거는 적어도 주주들한테 많이 주고 자사주 샀으면 소각을 해 라는 것들만 이렇게 해주는, 적어도 그러한 것들이 주주를 지키는 틀이지 않을까? 우리도 빨리 그런 것이 금융이 선진국 증시로 가는 핵심인데, 그런 얘기가 좀 나온 김에 좀 그런 뉴스가 터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일본 증시 남부럽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철저하게 순환매장에서 사이클에 타는 롤링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여러 섹터와 종목들, 네, 그 가운데에서 앞으로 정말 어떤 것들이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주도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잘 한번 공부하셔서 네, 좋은 실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함정남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